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높은 영양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품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던 먼 옛날에는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준 귀한 음식으로,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최고의 겨울 간식으로, 또는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식품, 바로 고구마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제철이지만 저장만 제대로 하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음식인 고구마. 온 가족이 이불을 두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참을 나눠 먹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간식이기도 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를 입으로 호호 불면서 먹기도 하고, 구운 고구마 껍질을 벗기느라 손과 얼굴에 검댕이 묻어 웃음을 짓기도 했던 추억,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의 중년층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더 깊은 추억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사는 것이 다들 어려운 시절이라 간식이 거의 없었던 세대였으니까요. 그때 대중적인 먹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가을철 수확이 끝나면 고구마를 한 가마니 사고 그 자루를 조금 차가운 윗방에 보관하며 겨울 먹거리나 봄철 식량 대용으로 먹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고구마는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를 채우는 주식으로, 때로는 달달한 간식거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콤새콤한 김치와도 잘 어울리고 시원한 동치미와도 잘 어울리지만, 때로는 버터구이나 파이 등의 식재료로도 뛰어난 맛을 선사하기도 하죠. 이러한 고구마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미네랄 등 여러 영양 성분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 몸에도 이로운 영양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조리하는 방법이나 어떤 음식을 곁들여 먹느냐에 따라 고구마가 가진 영양소가 높아질 수도 또는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가 가진 효능과 부작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구마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고구마를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건강꼭 필무렵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더욱 건강하게 먹으려면 세척 과정부터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먹으면 이로운 음식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경우가 있죠. 이때 억센 재질의 수세미보다는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으로 살살 문지르며 씻어야 합니다. 거친 수세미와 같은 재질로 고구마 껍질을 강하게 문지르면 껍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철분과 마그네슘은 30%에서 50% 이상, 껍질 속 칼슘은 90% 이상 빠져나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구마의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찜기에 넣어 천천히 오래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되죠. 이 과정에서 장에 이로운 성분인 메가당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의 전분은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오랫동안 익힐수록 메가당으로 잘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위해 고온에서 짧게 익히는 조리법은 전분을 메가당으로 바꾸는 효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할 때도 구운 고구마보다는 삶은 고구마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변하기 때문이죠. 당뇨협회에 따르면 생고구마의 GI 지수는 61이라고 합니다. 생고구마를 구우면 GI가 80 이상으로 높아지고 튀기면 70을 넘어서죠. 반면 삶은 고구마의 GI 지수는 45 정도입니다. 즉 장 건강과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구운 고구마보다는 삶은 고구마가 더 도움이 되겠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맛은 물론 영양가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가 가진 효능과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는 피로회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특히 만성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중 호박고구마는 눈 건강과 신체의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일반 고구마보다 높다고 하죠. 자색고구마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증진시켜주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블루베리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염증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만성염증의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비타민C도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영양소 모두 가장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손꼽히기 때문이죠.
모든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호박 고구마가 가장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신체 보호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과 고구마를 함께 섭취한다면 그 시너지가 배로 발휘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타민 C가 풍부한 귤과 고구마는 함께 먹으면 좋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귤과 고구마는 모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 감기도 예방해주고 여러 질환의 증상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소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귤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배설을 촉진시켜 만성 변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등가부터 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여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생기는 하얀 진액의 알라핀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의 섭취는 대장암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장암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는 아주 유명하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고구마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강글로시오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2009년 미국 공익과학센터는 최고의 음식 10에 고구마를 1순위로 올렸으며 2007년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는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가운데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구마는 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의 증식 예방에 아주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의 카로티노이드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발암 물질과 암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은 폐의 발암 물질을 제거하여 폐암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암을 예방하는 데는 일반 고구마보다 자색 고구마가 더 효능이 높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항산화에도 매우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음식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 방지를 방지하는 성분이죠. 특히 고구마의 껍질과 자색 고구마에는 또 다른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이 덕분에 몸의 산화, 즉 손상을 줄여 신체 세포의 손상도 막아 우리는 고구마의 섭취를 통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피부의 기미와 주근깨 개선, 미백 효과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몸속 혈관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죠. 특히 칼륨은 혈관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옥사알산이라는 성분도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죠. 요즘 눈 건강이 걱정이시라면 더욱 고구마를 드셔보세요. 고구마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에 존재하는 감광색소인 로놉신의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균적으로 고구마 한 개당 18,441 IU의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3.6배가 넘는 양입니다. 비타민 A는 눈의 기능을 좋게 해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또 충분히 먹으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시면 각종 눈 질환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숙명 중 한 가지가 바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그리고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고구마죠.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자 밥을 멀리 하는데 밥 대신 같은 탄수화물인 고구마를 자주 먹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고구마의 식이섬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 100g에는 식이섬유 0.3g이 들어있는 반면 찐고구마 100g에는 4.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에서 14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고구마는 특히 베타카로틴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고구마의 칼로리는 감자와 단호박에 비해 2배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섭취 후 위에 머무르는 시간을 비교적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르고 이후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으로 고구마만을 먹으면 너무 답답하고 물리지 않을까요?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이지만 조금은 자극적인 맛도 함께 있어야 더 오랫동안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고구마와 김치를 함께 드셔보세요. 김치의 양념이 다이어트에 방해될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구마와 김치는 아주 궁합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그 특유의 맛과 향이 고구마와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는 합니다. 김치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나트륨이 많은 편이라 고혈압과 비만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구마 속 섬유질과 칼슘이 김치의 나트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의 발효로 인해 배에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이때 동치미를 함께 먹으면 무 속의 디아스타아제가 소화를 돕게 됩니다. 김치와 동치미 국물을 함께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으신가요? 바로 무의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와 동치미 국물의 유기산 덕분입니다. 옛날부터 자주 먹어왔던 고구마와 김치, 우리 손조들의 지혜가 담긴 꿀조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는 반면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찌거나 구운 고구마를 드실 때면 목이 막힐 때가 있으시죠? 그때 어떤 음료와 함께 드시나요? 저는 보통 우유나 시원한 사이다를 찾고는 합니다. 특히 고구마 우유를 함께 먹으면 맛은 물론 포만감도 너무 좋죠. 하지만 고구마 중 자색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색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안토시아닌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색 고구마를 드실 경우에는 우유보다는 두유를 같이 드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고구마와 우유 궁합은 오히려 좋습니다. 우유에는 고구마에 없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반대로 우유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은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어 서로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아주 맛있는 고구마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허니버터 고구마죠.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스테이크와 곁들이는 사이드 메뉴로 이 고구마 요리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 소고기와 고구마를 같이 드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소고기와 고구마는 몸속에서 소화되는 위산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산의 농도가 다르면 음식들이 서로가 가진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식품을 먹고 소화가 안 된 경험이 있다면 가급적으로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가을, 겨울의 제철가리라고 할 수 있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와 감의 궁합은 썩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의 당 성분과 감의 탄닌 성분이 함께 반응하게 되면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심할 경우 위출혈과 위궤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와 감을 드실 경우 5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과 고구마의 궁합도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의 주성분은 전분을 위주로 하는 당질입니다. 그런데 땅콩 역시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같이 먹으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고구마를 먹는다면 땅콩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고구마의 단맛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의 증가로 위액이 역류해 식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시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 속 발효로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차고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취침 전 고구마를 먹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고구마에 든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구웠을 때 혈당 지수가 더 높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모든 음식은 알고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주의해서 먹는다면 어느 식재료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고구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고구마.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고구마는 8월부터 11월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저장했다가 어느 정도 수분이 적어지는 다음에 1월에서 3월경에 가장 맛이 좋다고도 하죠. 대체적으로 모양이 울퉁불퉁하지 않은 유선형이지만 표면에 파임이 좋고 매끈하고 단단한 고구마가 좋은 고구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색이 밝고 선명한 적자색으로 무른 부분 없이 잘 건조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껍질이 지날수록 영양가도 높고 단맛이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거나 길쭉한 것보다 짧으면서 크기는 굵은 것이 좋죠. 또한 표면에 수염 뿌리가 많고 홈이 깊게 파여 있는 것은 섬유질이 많아서 질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쉽게 싹이 트고 부패하기도 합니다. 고구마를 시원하게 보관해야 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고구마는 너무 시원하게 보관하면 오히려 냉해를 입어 부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베란다와 같은 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공간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에 공기가 잘 통하게 펼쳐둬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간식 고구마. 쪄서 먹어도 구워서 먹어도 말랭이로 말려 먹어도 달달한 그 맛은 변하지 않죠.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구마의 영양소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드신다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배운 고구마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항산화 작용이 높아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 항암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고구마는 원활한 장 운동과 뱃속가스 발생을 억제해 소화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당뇨와 요로결석을 앓으셨다면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고구마는 김치와 귤과 함께 먹으면 더욱 궁합이 좋다. 하지만 소고기와 감, 땅콩과 함께 먹으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요로결석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서 섭취해야 한다. 다들 고구마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을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주식으로 또는 간식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구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방법으로 맛있게 고구마를 드시고 우리의 건강한 삶이 더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구마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꽃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